마치 애가 키가 작을 때는 선반에 있는 물건 꺼낼 때 우리가 의자를 받쳐주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키가 크면 의자 필요 없는 것처럼 그 의자 역할을 하는 게 이 약물이고 약물 치료거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네, 오늘도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팩트체크 아이 정신건강의 저자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용어도 길고 어려워요. 네. 이거 어떤 병인가요? 아마 부모님들은 ADHD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맞아요. 전에 이제 텔레비전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말 안 듣고 보채고 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맞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이제 머릿속에 대부분 ADHD 하면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증상은 이제 3대 증상이 있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그리고 또 하나가 충동성이거든요. 이 세 가지 도메인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세 개의 도메인 증상 중에 어느 게 우세하냐에 따라서 과잉 행동형도 있고, 부주의형도 있고, 혼합형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 말 안 듣고 산만하다고 흔히 산만하고 한다는 아이들도 있고, 네. 또 한편에는 몸은 가만히 앉아 있지만 머리로 계속 딴 생각을 하거나 딴 데 가 있는 머리로 딴 데 다니는 딴 데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잉 행동형이 많아서 텔레비전에 나왔던 아이들처럼 맞아요. 예, 좀 치료가 좀 빨리 받는 편이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형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뭐 어린이집 학교에서 크게 문제 행동은 없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계속 산만하고 주의 집중 못하고 그러니까 몸은 앉아있는데 딴 데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생활 학습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자꾸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중에 좀 뒤늦게 치료받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몇 세부터 이렇게 발생하나요? 이번에 이제 진단 가장 최신판인 게 DSM-5 정신과 진단 기준 5판인데 5판에서도 분류 자체가 뉴로 디벨롭먼털 디스오더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기부터 딱 그렇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뇌 발달이 조금씩 전전 대비 기능이 조금씩 다른 아이들은 늦게 발달한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하거나 약물 치료 기준은 만 6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 6세 정도.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산만하게 해야지 병원에 좀 데려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많이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거랑 또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네. 부모님들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질병의 이제 정의를 놓고 봐도 어떤 신체 병리적 변화만 온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장애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아이가 산만하다, 네. 좀 행동이 너무 부산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어린이집 또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나이에 맞는 기능이 안 될 때 학교 생활이나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면 대부분 또 학업을 많이 얘기하는데 학업은 일부고요. 더 큰 건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랑 얼마나 잘 지냈는지 어른들과의 대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봐서 다른 애들보다 뭔가 기능에 좀 장애가 온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한다 하면은 빨리 오실 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인은 좀 약간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질환은 정신과 네. 질환 중에서도 또 유전 요인은 좀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유전적. 예,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전병처럼 뭐 부모가 뭐 질환이 네. 있으면 아이가 몇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종의 그냥 경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단지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환경 인자들도 작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서 결국 전자대비 어떻게 발달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발달을 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나도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고 원인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한 이야기도 네. 이제 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병원 오면은 약 먹는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모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부터 조금 더 빨리 방법을 좀 배워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어떻게 치료를 좀 하나요? 치료는 아이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게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좀 억제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아이 욕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정도가 또래 애들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를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물 치료가 어머님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두 개가 하나는 약을 먹으면 멍해진다. 또 하나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물 치료의 개념 자체가 다른 정신과 진단의 질환들에 비해서 치료 개념보다는 아이를 도와주는 개념이거든요. 전두엽이 발달할 때까지 약으로 그 기능을 보충해 주다가 이제 어른도 아이가 커서 스스로 잘할 나이가 되면 약을 끊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네. 그 외에 부모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회성 훈련 등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얘가 어떻게 크냐예요.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 예, 그래서 전두엽 발달이 우리가 한 50% 정도에서 만 20살이 되면은 그 기능 다 따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 아이가 얼마나 그 각 단계, 각 학년마다 그 발달 과제를 잘 수행하느냐, 그걸 잘 돕느냐 개념이고요. 완치 개념으로 보는 건 마치 아이가 무슨 장애, 어떤 뇌 기능이 고장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약물 치료를 근데 항상 만 20살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마다 달라요. 뇌 발달에 대한 기준이 만 20살로 보고 있는 것 뿐이지 네. 어떤 아이들은 약물 치료하다가 초등학교 3, 4학년 돼서 그 또래들 수준만큼 따라가면 네. 어느 날 깜빡해서 엄마가 약을 먹이려고 학교 보냈는데도 학교에서 잘 지내고 오거든요. 그럼 그땐 약을 끊는 거예요. 치료를 중지하는 거죠. 실제로 네. 저희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이들이 많이 오는 시기가 3월, 4월 이때쯤 많이 오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네. 이제 학교에서 뭐 착석이 안 되거나 친구들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거나 선생님 지시가 안 따라지거나 하면 이제 학교에서 병원에 가게끔 권유를 많이들 하시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많이들 병원에 오시고 계신 상태이긴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약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지 약에 대한 치료 반응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도 아이가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10월 초인데 네. 대부분 이제 9월 한 달 학교 가보고 이제 어머님들이 학교 가서 상담받고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물 치료 받는 좋은 애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1학기 때랑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뭔가 고장난 거를 약으로 고치고 그 과정에서 애가 멍해진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약으로 아예 부족한 부분을 마치 애가 키가 작을 때는 선반에 있는 물건 꺼낼 때 우리가 의자를 받쳐주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키가 큰 의자 필요 없는 것처럼 그 의자 역할을 하는 게 이 약물이고 약물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산만한 것 같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라고 권유를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고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